오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 말 그대로 금지하려 했던 지식, 그리고 이를 금지하려 했던 시도 사건을 금지된 지식이란 책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책 광고 영상이네요. 당연한 말이지만 책이 재미없거나 내용이 별로이면 광고를 받지 않았을 건데, 책을 먼저 읽어보고 재밌어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광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인간은 기본 욕구가 있죠. 대표적인 게 식욕, 성욕, 수면욕, 배변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정말 위의 욕구들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책에도 나오지만 저는 지식욕도 식욕처럼 어느 정도 인간이 가진 기본 욕구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공부나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모르는 사실을 알고 싶은 것, 아주 멀리 가보자면 실시간 검색어에 연예인들의 연애나 이슈들, 그리고 소문들까지, 이것도 생각해보면 큰 지식욕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해볼 이야기는 지식욕이 무엇인가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앞서 말했듯이 지식을 금지하려 했던 사건들, 그 중에서도 19세기 후반의 생명과학의 세계로 가볼 겁니다. 기원 전을 제외하더라도 AD 기원후를 쓴 지 2000년도 넘게 지난 지금, 과학은 발전을 거듭해 현재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있지만, 사실 과학의 발전은 대부분 19세기 후반부터 급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과는 달리 조금 더딘 걸음을 걷던 생명과학은 1970년대 극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1970년대 초 생물학자들은 세포에게 있는 유전물질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로 1970년대 말 체수정이라고 하는 시험관아기를 낳는 과정에 성공하죠. 지금이야 익숙한 단어이지만 이 당시는 말 그대로 혁명이었습니다. 생명과학자들은 계단을 훌쩍 넘은 발전에 흥분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지금도 복제인간이나 순수한 자연의 섭리를 거부하는 과학의 발전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이게 나쁜 거나 이상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몇천 년 동안 쌓여온 인간의 윤리를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일이니까요. 이 당시 시험관 아기는 지금 우리에게 복제인간의 느낌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970년대 많은 사람들은 생명과학이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서양의 경우는 대부분 종교가 있으니 성스러운 것에 보호를 받고 유지되어야 하는 생명의 내면까지 과학이 침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한스 요나스라는 미국의 철학자는 우리는 시 없이, 그리고 성스러움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시 공포와 떨림을 배워야 한다. 과거의 인간 및 현재의 인간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미래의 인간과 기획된 미래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보는 일로부터 두려워하며 물러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학이 발전하는 지금, 성스러움은 인간이 현재를 위해 미래에 손상을 입히려고 유전자 정보 조작에 개입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스러움이란 어떤 경우에도 손상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걱정으로 가득한 생각을 니콜라스 레셔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다루어서는 안 되는 정보와 지식이 있다는 것인데, 불확실의 한계, 즉 무지의 장막은 삶의 일부이며 그 장막의 사라짐은 인간에게 다른 실존 양식을 야기할 것이라고 레셔는 강조했는데, 우리에게 아마도 천사와 같은, 혹은 아마도 기계와 같은, 그러나 결코 인간과는 닮지 않은 삶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레셔는 말했습니다. 요나스는 말했죠. 모든 지식과 행위의 실제 목적은 인간성의 위축 없는 인류의 번영이라고. 우리는 모든 지식과 생명과학의 발전에 제한이 풀린 미래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신은 못하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성 혹은 우리가 쌓아온 도덕윤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현재에도 확실히 공포로 다가옵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오니까요. 현재는 대표적인 게 그린피스입니다. 그린피스는 무조건적으로 유전자 변형 기술을 적대시하죠. 우리에게도 언론 같은 미디어로 유전자 변형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게 많지만 2018년 노벨상 수상자 회의에서 강연자들은 오랫동안 유전공학 식물들이 재배되고 소비되었지만 그동안 유전기술 때문에 생긴 어떤 위험도 증명된 바가 없으며 단 한 사람의 피해 사례도 보고된 적이 없다. 그린피스의 유전공학 식물의 반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유전자 변형 식물 덕분에 세계의 많은 인구가 기근을 해결한 사례가 많죠. 제가 이쪽 전공자나 전문가도 아니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지만 확실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황금쌀이라고 비타민 A를 포함하도록 만든 쌀인데, 현재에도 전세계 2억 5천만 명이 시력을 상실하는 비타민 A 결핍에 시달리고 있지만 황금쌀로 지은 밥 한 공기면 해결이 가능하죠. 하지만 그린피스는 아까 말한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근본적인 이유로 재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린피스는 생각보다 힘이 꽤 센 편이라 이 황금쌀의 재배를 막는데 성공하고 있죠. 2018년 노벨상 수상자들은 공동 명의로 환경운동가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 인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구에
구해서 죽어야 하는가? 저도 환경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근거 없이 거짓으로 된 정보를 쏟아내며 선동하는 그린피스 같은 환경운동가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도 영어로 조금만 검색해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의 환경운동가들이 올린 영상을 찾아볼 수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인간성이 결여되는 과학의 발전은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도 이것을 염려해 실험이나 연구를 할 때 다 원칙을 정해두고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또 마냥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나 작품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문들을 던져주니까요.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충돌하면서 나온 게 인간 게놈을 바탕으로 한 만들어진 인간이죠.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나 지식이 아닌 책의 내용을 중점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유전자 게놈의 수정은 더 결점 없고 더 나은 인간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유전병이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은 비슷해지고 닮아가겠죠. 이에 대해 생명학자 왓슨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 삽입법을 통해 더 나은 인간을 만들 수 있다면 왜 그걸 하면 안 되는가?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환경에서 개선하고 싶은 것을 신속하게 잘 파악하죠. 하지만 유전자에 대해서는 사람은 물건이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잣대로 개선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철학자 이사야 벌린이 한 말을 인용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올바르고 객관적인 대답을 기본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틀렸다. 완전한 삶을 믿는 환상보다 인간의 삶에서 더 파괴적인 것은 없다고 나는 믿는다. 다양성은 자연의 진화가 생산하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적으로 존중받습니다. 하지만 이상주의자들은 인간의 다양성을 신봉하지 않죠. 꿈꾸는 미래의 전망이 완벽할수록 그곳에 살아가는 존재들의 아름다움과 영리함도 서로서로 더욱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실존하지 않죠. 당연히 지금은 누구도 1960년대에 유행했던 것과 같은 이상사회를 더는 꿈꾸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간은 단지 공동체 안에서 타인들과 함께 살 수 있으며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도 완전할 수 없죠. 즉 완벽한 사회에 완벽한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유전자 그러니까 인간의 게놈을 조작하려는 것은 완벽한 인간이 아닌 유전병이나 치매 혹은 암과 같은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써야 한다는 거죠. 작가도 사람들이 아기를 가질 때 결국 그들이 고유한 차별성과 정신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나는 두렵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금지된 지식은 없어야 한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나 실험, 지식의 발견에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사실 저는 책의 다른 목차에서는 많이 공감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능력 좀 미친 과학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해버리면 어떡하나. 물론 영화에서 나오는 만큼의 발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이죠. 저도 금지되어야 하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며 발목을 잡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지식에는 금지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역사의 무수한 사례 속에서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자신들이 알고 싶어하는 실체에 접근합니다. 일에 성공한 순간 우리는 짧게는 희열을 느끼고 길게는 자신과 동료 인간들의 지식을 풍요롭게 해줄 새로운 깨달음을 계속 찾아나가는데 기나긴 시간을 보내죠. 그렇게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책 금지된 지식과 함께한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